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네 혼자 하니까 네가 이해될 때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변동대와 판구조를 보자. 자, 판구조로는 왜 나왔냐? 판구조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배경을 한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 고생대 때는 전부 다 대륙들이 남극 쪽에 모여 있었어. 이걸 초대륙이라고 해. 판게아라고 해. 근데 이제 뭐 대륙 이동의 증거는 설명이 있어.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에 아프리카의 동해안과 남아메리카의 서해안에 뭐 해안선이 위치해 퍼즐을 맞춰주시. 원래는 붙어 있었으니까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됐다. 막 여러 가지 증거를 댔어. 근데 이제 대륙 이동의 원동력 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했어. 갖고 이 사람 사진은 전부 다 배경의 사진은 우울한 사진밖에 없어. 이제 그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히러 남극의 그린란드로 갔어. 지금 문제가 되면은 거기 가고 얼은 죽은 거야. 근데 그래갖고 대륙 이동설이 있어. 이동설은 뭐야? 설은 인정을 못 받은 거야. 주장을 했는데 론은 인정을 받은 거야. 남들한테. 그래갖고 이론이 된 거야. 그래갖고 홈즈가 멘틀의 대류설을 발표했어. 이 사람도 멘틀이 대류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 거야. 이때는 과학기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또 누구냐? 헤스라는 사람이 해저 확장기설을 주장했어. 해저가 확장되네. 그러다가 이제 윌슨이라는 사람이 윌슨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판구조론을 이야기했어. 판구조론은 론이잖아. 남들한테 인정받은 거야. 갖고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멘틀의 대륙임을 밝혀버린 거야. 그래갖고 인정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판구조론이 나온 거야. 근데 첫 번째 보자. 변동대가 있어. 변동대는 뭐야?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 지각 변동은 뭐야? 지각이 겉모습이 변해. 뭐 때문에? 화산, 화산, 지진,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조산운동. 만들 조자에다가 몇 산째 산을 만드는 운동. 산들이 판과 판이 충돌하고 산이 만들어져. 이런 거. 이런 게 다 뭐다? 지구 겉부분을 변화시키는 지각 변동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구 겉부분의 모습이 변해. 야, 너 갖고 마이쮸 좀 갖고 와. 마이쮸 갖고 와. 마이쮸 네가 먹을 만큼 갖고 와. 안 되겠어. 들어봐. 자, 방문여고 2학년으로 가는 언니는 영어가 오늘 수업이 없다 해갖고 6시부터 수업이거든? 근데 아까 처음에 1시, 아니 2시였어. 지금 이제 자습하네. 선생님이 이제 여기 자습실 있잖아요. 런닝실 이제 주문해갖고 책상 주문해갖고 독서실 책상 주문할 테니까 언제든지 와갖고 여기서 공부해. 독서실 안 가도 돼. 여기서 해. 뭔 말인지 알지? 그럼 보자. 변동대는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변동대야. 그러면 옆에 밑에 봐. 지각 변동이란 건 뭐냐? 지구 겉부분을 변화시키는 운동인 거야. 가지고 뭐가 있냐면 지각이 변형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화산활동, 지진, 조산운동 등이 있다.
옆에 봐봐. 조산운동은 뭐냐? 거대한 습국 산맥이 형성되는 지각 변동을 말한다.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이 있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어유 딸기 냄새가 확 난다. 자 봐봐. 지각 변동은 지각 변동은 지구에 에너지원이 3개가 있다 했지.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다 했지. 즉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인 거야. 이해됐어? 봐봐.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일어나는 거야. 지진도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진동이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지각 변동이 활발한 변동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 그래서 변동대라는 거야. 그리고 화산활동은 뭐야?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분출되는 현상이야. 그러면서 그거고 화산 분출구는 뭐가 있냐? 화산가스, 화산쇄설물, 용암이 있어. 화산가스는 기체고, 화산쇄설물은 고체고, 용암은 액체다. 그리고 지진은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어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화산활동, 봐봐. 지진이 있는데, 자, 지진 같은 경우는 봐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 진원이라고 그래. 진동의 근원이 되는 곳. 그래갖고 이게 파동의 형태로, 진동의 형태로 지표면으로 전달돼. 띵띵띵띵. 이때 진원의 수직인 곳이 제일 많이 떨린다 해서 진앙이라고 그래. 진앙이라고 그래. 보자. 그럼 보자. 진앙인데, 봐, 옆에 나왔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뭐라 그래? 진원. 진원 바로 위에 지표면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그래. 근데 이 지진은 뭐 때문에 발생할까? 단층. 지층이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거야. 또는 뭐 화산 폭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진동이 생겨. 그러니까 봐봐. 지진이 일어난다 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진동이 생기니까 무조건 지진이 발생해. 그러면 지진하고 화산활동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발생할까? 지진. 그렇지. 그래서 지진 때가 더 넓게 분포해. 지진 때하고 화산 때는 거의 같이 분포하는데 지진 때가 더 넓게 분포해.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그리고 지진도 진원의 깊이에 따라 옆에 나와 있어. 진원이 70km 이내면 얕을 천차를 써가지고 뭐라 그러나? 천발 지진. 70에서 300km 사이면 중발 지진. 그리고 300km 이상이면 뭐라 그래? 신발 지진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리고 맞아. 하주 우리 명절 보충은 다 했지? 이렇게 하주 일요일부터 언제부터 쉬냐? 학원. 너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래.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원래 수업 없잖아. 토요일, 일요일, 월화. 짱 많이 쉬는데? 좋겠는데? 친구들 만날 거야? 세뱃돈 벌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쇼핑하고 그러겠지? 빤히 보인다. 그리고 300km 이상이면 깊을 심자를 쌓고 신발 지진이다. 이해되겠지? 진원의 깊이에 따라 지진을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화산 때는 화산이 자주 일어난 곳을 점을 찍어서 나타냈더니 좁고 긴 띠 모양이 된다. 그리고 지진 때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점을 찍어 나타냈더니 좁고 긴 띠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자. 자, 지진 때는 지진이 발생하는 띠 모양의 저기고, 근데 화산 때하고 지진 때는 분포는 어떻게 돼?
거의 일치한단 말이야. 근데 누가 더 넓게 분포한다? 누가 더 넓게 분포한다 했어? 지진. 그렇지. 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지진이 생겨.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 해서 화산이 일어나는 건 아니야. 100%. 이해돼? 봐봐. 화산대와 지진대 분포는 화산대와 지진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화산대, 지진대는 둘 다 대륙 중앙부보다는 대륙 주변부에 분포한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잘 일치한다. 그래갖고 이 지진대와 화산대 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알아놔야 돼.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이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원 모양으로 거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환이야, 환. 환이 원이란 뜻이야. 그래갖고 일명 브레골이라고 그래.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전체 세계 화산대 지진대의 80%를 차지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에 속해. 그래가지고 일명 브레골이라고 한다. 야, 태평양 주변부를 따라 분포하고 화산 활동과 지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다. 브레골이다. 그 다음 해령 지진대 화산대가 있어.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저에 발달한 해령을 따라 바다 산맥이야. 이게 제일 유명해.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 인도양하고 이게 있지. 또 해령이 있어. 응?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가 있지. 지중해에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고 대규모 스콥 산맥, 휘어진 산맥이 존재한다.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스콥 산맥이야. 안데스 산맥도 휘어져가지고 생기는 스콥 산맥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보자. 판구조론이 있어. 판구조론. 판구조론이 있는데 판구조론은 뭐냐? 엄마 일하시잖아. 일하면 전화 못 받으시잖아. 보통. 잘못 받아요. 이렇게 6시 이후에 전화 드려야 되겠네. 8시. 8시? 알았어. 알았어. 너 오늘 수업까지 끝나면 몇 시냐? 10시. 10시? 오우씨. 빡세. 화목이 빡세냐? 네. 화목토? 화목이지 너는. 수학을 화목해야지. 화목금. 화목금? 네. 알았어. 그리고 판구조론은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돼 있대. 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뭐 나츠카판, 남아메리카판, 그다음 뭐 있냐면 또 그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10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돼 있대. 그래가지고 이 판들이 운동을 한대 또. 그래갖고 상대적 운동에 의해서 판과 판이 충돌할 수도 있고 판과 판이 벌어질 수도 있고 판과 판이 어긋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주로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화산 활동, 지진, 조산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이론이야. 근데 직권의 구분은 구성 물질하고 상태에 따라 뭘로 구분하냐? 제일 겉부분을 뭐라 그래? 지각, 멘틀, 외, 내기지. 라고 구성 물질에 따라 물리적 성질을 기준으로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 내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보자. 선생님이 한 번에 써줄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야, 봐봐. 139페이지. 봐봐. 자, 옆에 봐봐. 주위에 봐봐. 138페이지. 주위에 봐봐. 암석권과 지각이 있는데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탈 일부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각보다는 넓은 범위다. 따라서 암석권을 지각과 같은 개념으로 착각하면 안 돼. 자, 봐봐. 선생님 해줄게. 저번에 배웠지? 직권의 구조에서 지각은, 대륙 지각은 위로 솟은 데는 밑으로도 파고든다고.
그리고 해안 지각은 위가 얇으면 밑에도 얇다고. 그리고 대륙 지각이 평균 얼마나 있어? 두껍다. 더 훨씬. 평균 얼마? 35km야. 즉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5에서 35야. 왜? 대륙 지각은 깊으니까 35고 해안 지각은 얇으니까 5km란 말이야. 그래서 모으면 모로 밀치치 불연전면이 대륙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5에서 35거야. 이해됐어? 아까 얘는 뭘로 돼 있다? 하강함줄로 돼 있어. 두께는 더 두고 그러지만 밀도는 작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해안 지각이 있어. 해안 지각은 평균 5km. 현무암줄로 되어 있어. 그리고 밀도는 얘가 더 커. 3.0g/cm 세제곱센티미터야. 이해됐어? 밀도는 뭐야? 미라 정도야. 밀도가 크지? 무거워서 가라앉고 밀도가 적으면 가벼워서 뜬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하주야 용어 정리 잘해야 돼. 과학은 용어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봐. 그걸 알아야지.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지. 이해됐어?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말했지. 암석고는 지각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최상부 멘탈 단단한 암석을 100km를 암석권이라고 해요. 암석권은 뭐라고? 지각과 멘틀 상부를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으로 된 부분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암석권이야. 지각보다 암석권이 더 넓은 의미야. 왜? 상부 멘틀을 일부를 포함하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멘틀 상단부는 또 뭐가 있냐면 연약권이라고 있어. 연약권. 연약권이 100에서 400km야. 근데 연약권은 고층이 고층인데 멘틀이니까 고체야. 근데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부분이 있대. 부분적 용융이 있대. 용융이란 건 녹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들이 뭘 해? 대류를. 따뜻한 건 부피가 커져갖고 밀도가 작아지니까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밀도가 커지니까 부피가 줄면서 밀도가 커지니까 내려와. 그러면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이걸 연약권의 대류 또는 멘틀의 대류라고 해요. 멘틀의 대류야. 즉, 이 암석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이게 판이야. 지구 그 부분 10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돼 있다 했지. 암석권이 뭐다? 판이야. 암석권이 판이야. 판이 멘틀 위에, 연약권 위에 떠 있네? 근데 이 멘틀이 대류를 하지. 그러면 그 위에서 떠서 얘들도 움직이는 거야. 판 이동의 운동력보다 멘틀의 대류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판 구조를 해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밝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론으로 인정받은 거야. 뭐라고? 자, 판이란 건 지각과 멘틀의 상단부 단단한 암석권을 뭐라고 한다고? 100km를 판이라고 해요. 근데 판 밑에는, 암석권 밑에는 뭐가 있다? 연약권이 있어. 멘틀 상단부야. 근데 이게 부분적으로 용융돼 있다 했어. 그럼 녹아있다 했어. 약간. 그러면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가 생겨. 그래갖고 열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즉, 연약권 위에 누가 떠있다? 암석권이 판이 떠있는 거야. 그러면 이 연약권이 대류를 하지. 그러면 올라가는 곳은 잡아 당겨버려. 내려오는 곳은 이렇게 모이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갖고 판의 이동의 운동력보다 멘틀의 대류가 되는 거야. 멘틀이 위에 이렇게 연약권 위에 뭐가 떠 있다고? 판이 떠 있어. 암석권이. 근데 이 연약권이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이 판이 대류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다 일으키는 거야. 판의 운동을. 이해됐어? 네. 보자. 139페이지 봐봐. 자, 암석권과 연약권이 있어. 암석권은 뭐라 했어? 지각과 멘틀의 최상단부를 포함한 단단한 층으로서 깊이는 뭐야? 100km까지 구간이다. 연약권은 뭐야? 암석권 바로에 위치하며 깊이가 약 100에서 얼마야? 400km야. 그래가지고 판은 지구의 겉부분이 암석권을 말해. 100km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러한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한다.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판, 대륙판으로 구분한다. 근데 왜 난방인데 왜 따뜻한 바람이 나와? 찬바람이 나와? 더워진가? 내가? 자, 봐봐. 가지고 판은 지구의 겉부분인 암석권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판이라고 그래.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 지각이면 해양판, 대륙 지각이면 뭐야? 대륙판. 그렇지. 그러면 누가 듣고? 대륙. 그렇지. 왜? 대륙 지각이 35km로 두꺼우니까. 근데 밀도는 누가 더 나가? 해양판. 그렇지. 해양판이 더 나간다. 이해됐지? 네. 그리고 그 판의 구조 봐봐. 판은 암석권인데 지각과 멘틀의 상단부 영역, 최상부 영역을 포함하는 100km의 두께의 단단한 부분이다. 대륙 지각은 해양 지각보다 두껍기 때문에 대륙 지각의 판은 해양 지각의 판보다 두께가 두껍다. 연약권은 어디서부터 어디다? 100에서 400km의 구간으로 판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멘틀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가지고 유동성을 띈다. 움직일 수가 있어. 응? 그래갖고 연약권은 고체 상태이지만 뭐가 일어난다?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자, 연약권 위에 누가 떠 있다? 판, 암석권이 떠 있어. 근데 이 연약권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판도 움직이는 거야. 멘틀의 대류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보자. 궁금해봐봐. 왜 지진이 연약권에서는 안 일어났다? 야, 지진은 단단한 고체에서 일어나. 근데 연약권은 뭐라 했어? 아까 처음에 말랑말랑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 단단한 게 않기 때문에, 강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하면 이게 힘 받으면 끊어져 버려. 단층이 생겨. 그러면 그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전달됩니다. 그게 지진이야. 근데 얘는 말랑말랑하니까 힘 받아도 나는 안 움직이니까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하는 거야. 연약권은. 지진은 옆에 궁금해 봐봐. 단단한 강체에 변형력이 쌓이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암석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데 연약권은 부분 용융 상태니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 힘 받아도 얘가 안 끊어져. 말랑말랑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극하다. 해양 지각을 이루는 현무암은 대륙 지각을 이루는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다. 이로 인해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평균 밀도가 크다. 이해됐지? 판의 구분 보자. 판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종류에 따라 해양 지각이면 해양판, 대륙 지각이면 대륙판으로 구분한다. 야,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두께는 두껍지만 밀도는 작다. 이해됐지? 그리고 해양판은 해양 지각 주로 현무암 되어 있고 멘틀의 윗부분 평균 두께는 얼마야? 약 70km지. 밀도는 크다. 대륙판은 대륙 지각하고 주로 화강암이고 멘틀의 윗부분으로서 평균 두께는 약 100km고 평균 밀도는 작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 세계 판의 분포가 있다. 자, 지각 변동은 주로 어디서 낸다? 판의 경계에서. 왜? 판과 판들이 충돌하거나 막 벌어지거나 이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변동대와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판은 멘틀의 대류 영향으로 1년에
1cm에서 10cm 속력으로 이동한다. 판마다 이동 속력과 이동 방향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의 상대적 운동이 다르다. 봐. 하주야, 모일 수도 있어. 모이는 경계는 수렴형 경계라고 해. 벌어질 수도 있어. 이거는 발산형 경계라고 해. 어긋날 수도 있어. 봐봐. 여기에 어긋나는 게 있어. 이거는 보존형 경계라고 해. 주로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판의 경계하고 지각 변동은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판의 경계가 또 대륙의 주변부에 있어. 중심에는 없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지구는 겉부분은 10개의 주요 판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 유라시아 판에 속한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지진 때, 화산 때는 판의 경계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 나타나는 화살표는 판의 실제 운동 방향이 아니라 판 경계에서 상대적인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판의 실제적인 운동이 아니야. 운동 방향이 아니야. 상대적으로 애들이 멀어지네, 가까워지네 이렇게 표시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지. 이 판의 이동의 원동력이 뭐다?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아까 전에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했지. 그래서 연약권에 일어나는 멘틀의 대류가 판을 이동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야. 근데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 멘틀의 대류뿐만 아니라 옆에 봐라. 판 이동의 원동력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 이동의 원동력을 섭입대가 타고드는 잡아당기는 힘도 있고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도 있어. 그리고 올라와봐.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주위에 봐봐. 그게 보충자료에 판의 경계가 화산대와 지진대와 일치하는 까다. 판의 경계는 모두 지진이나 지진이 활발하지만 모든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봐봐. 화산 활동은 지하에서 마그마가 생성돼야 하는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화산대하고는 판의 경계하고 잘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니야. 마그마가 생성 안 되는 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화산대하고는 모두 일치하는 건 아니다. 넘겨. 140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제 떴단 말이야.
하주야, 저번에 시험지, 기말고사 시험지 집에 있어? 없어? 버렸어? 어쩔 수 없지 뭐. 친구한테 뺏어와. 있는 친구 있을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기 싫어? 자, 봐봐. 1번에 변동대, 2번에 판구조론, 3번에 암석권, 4번에 연약권, 5번에 판, 6번에 작다, 7번에 경계, 8번에 멘틀, 9번에 지구내부, 1번에 공공 XX. 야, 하나만 해, 하나만. 틀린 거 있어? 아니요. 그 다음 2번에 기업 대륙, 니은 해양, 디귿 암석권, 리을 연약권. 그 다음 3번에 공 XX공, 4번에 암석공 경계 멘틀 대륙, 5번에 기업 니은, 6번에 공 X. 틀린 거 없지? 그리고 야, 이거는 갖다 놨어. 충전기는 쓰려면서. 네. 너 필요해? 아니요.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갖다 써. 쉬는 시간이요. 쉬어. 왜? 보면 이제 판의 경계하고 지각 변동이 있다. 판의 경계하고 지각 변동이 있어. 주로 선생님 뭐라 했어? 판의 경계에서 뭐가 일어난다 했어? 판과 판들이 충돌하든지 벌어지든지 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했지. 판의 경계하고 지각 변동이 일치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 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판과 판들이 모이는 거, 그래갖고 충돌하는 수렴형 경계가 있고, 우리 뭐 선이 수렴한다 그랬지. 수렴함수리도 있고, 수렴형 경계가 있고,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 그리고 어긋나기만 어긋나 판이. 그래갖고 경계가 보존된다 해서 보존형 경계가 있다. 근데 이 수렴형 경계는 밀도가 서로 틀려. 그러니까 모이다 보니까 밀도가 큰 판이 파고들어 버려. 그러다 보니까 판이 소멸을 해. 근데 발산형 경계는 반대로 판과 판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마그마가 솟구쳐갖고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 근데 보존형 경계는 판이 보존되니까, 경계가 보존되니까 판이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 경계가 보존이 된다.
이해됐어? 네. 그러면 보자.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두 판이 상대적인 운동을 비교하면 판의 경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로 멀어지는 경계를 발사형 경계, 그리고 서로 어긋나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한다.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지형이 형성되며 발생하는 지각 변동의 특징도 조금씩 다르다. 그러면 봐봐. 이거야, 이거. 선생님 우선 설명하면 멘틀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멘틀이 상승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게 이제 차가워져. 그러면 밀도가 커지니까 하강을 한단 말이야. 밀도가 상승하는 것도 있고 하강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주야, 하강하는 것은 우리 하주를 내가 꼭 1등급을 만들어야지. 중간고사 때 그래가지고 하주가 마음대로 이제 애들 많이 데려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너는 미끼 상품이 되는 거야. 미끼 상품이 되는 거야. 알았지? 뭐 사례가 걸려? 벌써 무당이 너무 들어갔고. 그러면 봐. 여기는 판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야. 이게 발산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던 마그마가 솟구쳐가지고 해저의 산맥이 형성돼. 이게 해령이야, 해령. 바다 산맥이라 해서. 이해됐어? 해령인데, 봐봐, 한주야. 그러면 해령 생기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떤 판이 파고들어. 밀도가 큰 판이 파고들어. 밀도가 적은 판을 파고들어.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해구, 바다의 골짜기 해구가 생겨. 해구가 생기고 뭐가 생긴다? 또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마그마가 이제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마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겨. 그러면서 마그마가 올라가고 화산섬이 돼. 근데 이게 원형으로 돼. 활처럼 빈단 말이에요. 이걸 호상열도라고 해요. 또는 얘가 해구도 만들고 솟구쳐버려요. 그래서 습곡산맥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렴한 경계는 해구 만들고 호상열도 만들고 지형이 그 다음 습곡산맥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발산형 경계는 해령 만들고 바다산맥 만들고 육지면 열곡대를 만들어. 이 가운데 골짜기가 찢어질 열자여가지고 이게 길게 된단 말이야. 갖고 열곡대를 만들어. 그리고 보조형 경계는 그냥 벗어나기만 어긋나기만 원하니까 변환 장치는 이렇게. 자, 봐봐. 판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지형이 형성되고 발생되는 지각 변동도 특징도 조금씩 다르다. 이해됐지? 자, 해령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어긋나 버려. 해령이 이렇게 있었는데 해령이 서로 다른 판에 있었는데 이렇게 어긋나. 이면 여기를 변환한 치야. 이게 보존형 경계야. 어긋나거나. 이해됐어? 라고 세 경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자세히 보자. 첫 번째 뭐가 나왔어? 발산형 경계가 나왔어. 발산형 경계는 어디서 생긴다고?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 생겨. 멘틀이 뭐하는 부위? 상승하는 부위에 자, 판과 판이 벌어지면서 여기 있던 마그마가 솟구쳐갖고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 자, 그러면 보자.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대류의 상승 부위에 위치하면서 두 판이 멀어진다. 새로운 판이 생성이 된다.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므로 판해 경계의 부분에 나이가 매우 적은 암석이 분포한다. 그리고 자 봐. 첫 번째 판해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달라져. 벌어져.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된다. 맨 틀에 이게 되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작용해? 횡압력이 작용해. 아니 횡압력이 된다. 장력이 작용해.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면서 판과 판이 벌어져. 그러면 여기 있던 마그마가 솟구쳐. 그 바다의 해저 산맥이 뭘 만든다? 해령을 만들어. 그러면 가운데는 V자 모형의 찢어질 열자야. V자형 열곡이 생겼어. 이게 해양판이야. 해양판과 해양판이 갈라지는 거야. 발산에 비해서. 그러면 봐. 이때는 지각 변동이 뭐가 생길까? 당연히 마그마가 솟구치지. 뭔 일이 일어나? 마그마가 솟구쳐 분출되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지. 그리고 지진도 바로 밑에서 솟구쳐. 그러니까 천발 지진이야, 중발 지진이야, 신발 지진이야. 바로 밑에서 솟구치니까 얕잖아. 진원이. 천발 지진 같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때 보면 자 해령으로부터 얘들이 멀어진다고 그래. 시험 문제다. 이게 해령으로 여기가 해령이잖아. 그러면 해령이 계속 솟구치니까 이것들이 밀려. 양쪽으로 밀려. 그러다 보니까 해령을 사이에 두고 암석들의 나이가 어떻게 돼? 해령은 막 생겼어. 그래갖고 해령에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어떻게 돼? 해령은 막 생긴 거야. 그래갖고 밀려. 그러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 암석의 나이가 어떻게 돼? 그렇지. 오래된 거지. 그러니까 옆에 보충자료 봐봐. 해령 부근의 해양 지각의 나이.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양옆으로 이동하며 다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된다. 따라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대칭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오래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령으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된다? 오래되겠지. 해령으로부터 거리야. 여기는 Y축은 거리야. 그리고 나이는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어떻게 된다? 오래된다. 이해됐지? 해령이 막 생산된 거야. 그리고 밀어내. 그러면 해령으로부터 멀수록 오래된 거지. 나이는. 이해됐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봐라. 어떻게 돼? 해령이 이렇게 만들어져. 바닷속에. 그러면 태조물도 여기에 쌓인단 말이야.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태조물의 두께도 어떻다? 두꺼워져. 두꺼워져. 그리고 수심도 어떻게 되니? 깊어지네. 이해됐어? 자, 봐봐.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오래되고 태조물의 두께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태조물이 두꺼워지지. 두께가 많이 쌓인단 말이야. 수심도 깊어져. 써놔. 그 옆에다가. 이해됐어 안 됐어?
옆 위에다 써놔. 그 위에다. 여기다가 써놓으면 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보자. 그러면 이때 이제 봐. 이렇게 되고 이때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갈라지는데 이때 지각 변동은 이렇게 일어나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해령이 있다. 하고 장력이 작용한다. 잡아당기는 힘이. 이해됐어? 봐봐. 자, 발사형 기계는 화산활동과 지진은 화산활동은 생겨. 마그마가 솟구치니까. 근데 마그마가 바로 밑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화산활동과 지진은 뭐만 생긴다? 천발 지진만. 그리고 발사형 기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해령, 열곡대가 있다. 해령은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갈라졌을 때 대양저 해저에 위치한 해저 산맥으로 주변보다는 수심이 올라왔으니까 해령은 주변보다 수심이 2km는 얕아.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열곡은 해령부 중심에 나타난 V자 모양의 계곡으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열곡대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갈라지며 열곡이 길게 이어지는 지형으로 계곡이 그냥 쭉 있는 거야. 그래서 대륙판이 갈라질 때 만들어진다. 발산형 경계의 구분은 두 개가 있다. 해안판이 발산할 때, 대륙판이 발산할 때를 구분한다. 해안판과 해안판의 발산은 판의 경계가 맨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주변보다 수심이 얕다. 높이 솟구쳤으니까 해령, 해저산맥이 발달하고 해령의 중심부에 열곡이 존재한다. 두 판이 멀어짐에 따라 열곡에서 새로운 해양지역이 형성되면서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 동태평양 해령이 있다. 열곡은 해령의 중심부에 위치한 V자 모양의 계곡으로 새로운 해양지역이 생성되고 해령은 위로 솟구쳤기 때문에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해저산맥이고 두 해안판은 서로 멀어진다. 그리고 화산활동하고 천발지진만 생긴다. 그러면 봐봐. 이제 두 번째 발사형 경계에서 두 번째 생기는 지형 뭐가 갈라질 때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갈라지면서 생기는 열곡대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상승
멘틀이 상승하다 보니까 무슨 힘이 작용해? 장력이 작용하지. 잡아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마그마가 솟구치면서 여기에 골짜기가 생겨. 갖고 길게 이어진단 말이야. 이게 열곡대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도 뭐가 생겨? 지각변동, 화산 활동하고 뭐만 생긴다? 천발 지진만 생겨.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보자. 천발 지진만 생기는데 이때 보자. 자, 그래가지고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발산하면 벌어지면 열곡대가 발달한다. 판의 경계가 멘틀의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두 대류판이 멀어지고 폭이 좁은 계곡이 띠 모양으로 길게 이어져 열곡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열곡대에서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바다가 형성되어 해령이 발달한다. 그리고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다. 근데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봐라. 얘가 열곡이 이제 계속 벌어지지. 그러면 계속 이제 이 깊이가 깊어져. 그래갖고 해수면보다 더 깊어지면 뭐가 들어와? 물이 들어와,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뭐가 형성된다? 여기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 근데 여기에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홍해가 형성됐잖아. 이해됐어? 여기 보자. 옆에 봐라. 자, 열곡대의 발달. 열곡대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면 상승하는 마그마가 해안 지각을 형성하고 좁은 바다를 만들고 더욱 발달하면 새로운 해령이 형성된다. 즉,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계속 벌어지니까 얘가 해수면보다 낮아져. 갖고 바닷물이 들어와갖고 홍해가 형성됐다. 이해됐어? 넘겨. 이제 수렴형 경계를 보자. 이제 수렴형 경계는 뭐가 있냐? 이제 크게 서비평이 있고 충돌형이 있어. 서비평은 대류판하고 해안판이 만나갖고 형성되거나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만나갖고 형성돼. 또는 이제 충돌형 경계는 뭐가 만나냐면 그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만나갖고 형성돼. 구분 지어보자. 잠깐만, 선생님이 이것 좀 털고 올게. 자, 봐봐. 이제 서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을 보자. 무슨 형 경계가 수렴한 경계야. 수렴한 경계는 멘틀이 어떤 곳이다?
하강한 곳이야. 멘틀이 하강하다 보면 밀도가 큰 판이 파고들어. 그래가지고 판이 소멸한다. 판이 소멸해. 그래가지고 크게 뭐로 나오냐? 삽입형들 파고드는 거. 그리고 충돌하는 충돌한 경계가 나와. 삽입형은 뭐잖아? 삽입형은 삽입이 파고든다는 거야. 그러면 봐. 첫 번째,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있다. 그러면 누가 밀도가 커? 해안판이 밀도가 크단 말이야. 그래갖고 멘틀이 이렇게 있다 보면 멘틀이 하강하다 보면 양쪽에서 미는 힘, 뭐가 작용해? 횡압력이 작용해.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멘틀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을 파고드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요. 특히나 해안판이 밀도가 크단 말이에요.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다 보니까 얘가 파고들어.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생겨? 바다 골짜기 뭐가 생겨? 해구가 생겨. 해구가 생겨. 그리고 여기에 마찰이 파고들면서 베니오프드에서 마찰이잖아. 그러면서 마그마가 생성돼. 그러면 마그마가 솟구쳐가지고 뭘 만드냐? 여기다가 화산섬을 만들어. 근데 화산섬들이 원형으로 분포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호상열도라고. 원형으로 분포한다 해서. 그리고 야, 지진은 대리 속에서 파고드니까 진원이 얕은 곳도 있고 중간인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어. 그러니까 섭입형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무조건 파고드니까. 그리고 얘는 뭐가 생긴다? 또 당연히 화산 마그마가 생겨갖고 화산이 분출돼가지고 화산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화산 활동도 다 생기고 일어나고 지진도 천발부터 중발, 신발까지 다 생긴다.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이런 지각 변동은 어디서 일어날까? 섭입 당한 쪽에서 일어날까? 섭입하는 쪽에서 일어날까? 지각 변동은 화산이나 지진은 어디서 발생했다? 섭입 당한 쪽에서 발생. 섭입 당한 쪽에서 발생한다. 봐봐. 그래가지고 얘가 뭐냐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을 파고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파고들면서 화산섬이 생기는데 일본이 이렇게 생긴 거야. 호상열도가 생긴 거야. 일본이 길게 있잖아. 길게 있어가지고 해구하고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긴 거야. 그래갖고 일본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떨어져 있잖아. 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해구, 일본 열도가 있어. 근데 일본은 왜 지진이 자주 일어나냐? 얘는 탄핵 경계에서 가깝지. 그러다 보니까 천발 지진이 일어나니까 바로 전수해갖고 자주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로 올수록 지원의 깊이가 깊어지지. 잘 전달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이 적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는 또 뭐라고 하냐? 이제 근데 이것도 있지만 페루 해구, 안데스 산맥이 있어. 얘는 뭐냐면 나치카판이 남아메리카판을 나치카판이 해안판이거든. 밀도가 더 크니까 남아메리카판을 파고들어 갖고 페루 해구를 만들어. 근데 호성 열도는 안 생기고 파고들면서 뽀뽀뽀뽀뽀 올려버려 이렇게 갖고 뭐가 생기는 거야? 습곡 산맥이 생겨.
여기서 뭐 또 생긴다? 스곡산맥 또 생긴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페루칠레 해구다. 여기는 페루칠레 해구. 페루칠레 해구.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해안판하고 해안판이야. 그러면 밀도가 틀려. 야, 필리핀판도 해안판이야. 태평양판도 해안판이야. 근데 누가 더 밀도가 크다? 태평양판이 더 밀도가 커. 해안판 중에서. 그러니까 태평양판이 필리핀판을 파고들면서 뭘 만드냐? 마리아나 해구를 만들어. 마리아나 해구가 제일 깊어, 해구 중에서. 왜? 바닷속에서도 해구가 생겨버리니까 제일 깊어. 갖고 수심이 뭐 6km 이상이 돼. 갖고 자, 이것도 바다에 이제 해안판,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해안판을 파고들면서 해구가 생겨. 그리고 뭐 이게 솟구쳐갖고 화산섬이 생겨. 갖고 이게 대표적인 게 마리아나 해구. 또는 알류산 해구라고 있어. 또 알류산 해구. 섭입형은 무조건 뭐 다 생긴다? 화산 활동하고 지진,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섭입형은 뭐라고? 대륙판하고 해안판이 만나거든. 해안판하고 해안판이 만나거든. 밀도가 큰 해안판이 파고들어. 그러면서 뭐 생긴다? 화산 활동,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생긴다, 무조건. 이해됐어? 근데 이제 충돌형이 있어. 충돌형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만난다?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 근데 얘들은 밀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파고들지를 못해. 더군다나 대륙 지각이잖아. 지각이다 보니까 멘틀보다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파고들지를 못해. 멘틀로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럼 보자. 자, 수렴형 경계를 봐라. 그러면서 얘들이 봐봐. 수렴형 경계는 멘틀의 대륙의 하남부에 위치하면서 두 판이 서로 가까워진다. 수렴형 경계의 구분은 크게 섭입형 경계하고 충돌형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섭입형 경계는 해안판이 밀도가 큰 해안판이 섭입하면서 해구, 호상열도, 스콕산맥이 형성되고, 충돌형 경계는 두 대륙판이 부딪혀서 스콕산맥이 형성된다. 섭입형 경계는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나면 해구, 호상열도가 생겨 화산활동과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생겨. 해안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면 해구, 스콕산맥, 호상열도가 생기는데 화산활동, 천발, 중발, 신발 다 생겨.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면서 스콕산맥, 천발하고 중발만 생긴다. 그러면 수렴형 경계가 발달하는 지역, 봐봐. 해구는 해저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로 보통 수심이 6km 이상이다. 호상열도는 섬들이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지형이다. 스콕산맥은 두 판이 수렴하면서 대륙에 형성되는 산맥이다. 그러면 옆에 봐라. 왜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안 일어날까? 충돌형 경계는 화산활동 안 일어나. 유일하게. 봐. 수렴형 경계에서 판이 섭입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하지만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판이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지 않고 그에 따라 화산활동도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충돌형 경계는 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갖고 충돌하면서 섭입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마그마가 안 생기니까 화산활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리고 뭐만 생긴다? 천발하고 중발 지진만 생기는 거야. 그럼 보자.
섭입대는 또 옆에 나왔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빗음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섭입대를 따라 지진이 발생하여서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천발, 중발, 섭입형 경계는 천발, 중발, 신발까지 다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어? 네. 그러면 가까워지는 두 판의 종류에 따른 구분 봐봐. 자, 해안판과 해안판의 수력, 해안판과 대류판의 수력, 대류판과 대류판의 수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안판과 해안판은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해안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형성된다. 그러면서 호상열도 생기는데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분출하여 섭입하지 않는 판에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성되고 천발부터 신발 지진 다 생긴다. 판이 섭입함에 따라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알구산 해구, 또 뭐가 있냐면 마리아나 해구가 있다. 그리고 해안판과 대류판이 만나면 밀도가 큰 해안판이 밀도가 작은 대류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형성되고 대륙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해구하고 나란하게 호성열도가 분포하고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서 천발부터 신발 지진 다 일어난다. 일본 해구, 일본 열도,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이 생긴다. 그리고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하면 거대한 스콕 산맥이 형성된다.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서 지구 내부로 섭입할 수 없으니까 섭입대는 형성 안 돼. 그러니까 마그마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화산활동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화산활동 거의 일어나지 않고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만 일어난다. 히말라야 산맥이다. 대표적인 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다? 보존형 경계가 있어. 보존형 경계가 있어. 보존형 경계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 판이 생성되거나 새로 소멸되지 않아. 판과 판이 어긋날 것 없는. 주로 어디에 생긴다? 해령에 생겨. 해령 아니면 열곡대에 생긴다. 그만 봐. 이거야. 해령이 이렇게 바다산맥이 생겼어. 근데 서로 다른 판에 생겼어. 근데 해령으로부터 밀어내지 얘들이. 판이 생성되면서 서로 밀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 판하고 이 판의 이동 속도가 틀려. 그러면서 판과 판이 어긋나버려. 어긋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도 밀어내고 여기서도 밀어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같은 방향이지. 이쪽으로 움직이고 얘도 이쪽으로 움직이지. 그러니까 마찰이 안 생겨. 여기도 마찬가지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안 생겨. 근데 해령과 해령의 수직인 부분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판과 판이. 그러니까 마찰이 발생해. 여기를 변환 단층이야. 단층이란 건 지층이 끊어져 갖고 어긋난 거야. 수평으로 어긋나 버리는 거야. 수직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마찰이 발생하니까 화산은 안 생겨. 화산은 안 생겨. 섭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은 안 생겨. 그리고 마찰이 별로 안 크기 때문에 뭐만 일어난다? 천만 지진. 그래갖고 제일 유명한 게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이 어긋나갖고 생기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제일 유명해. 아직도 얘는 영화로도 나왔어. 산 안드레아스. 그래갖고 막 그 지진이 발생해갖고 막 뭐 재난 영화야. 이게 판이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보존형 경계야. 142페이지 제일 밑에 봐.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평행하게 어긋나는 경계다.
판이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판의 보존형 경계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그리고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지만 해구하고 해구 사이에도 형성될 수 있고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왜? 섭입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봐봐. 위로 올라와 143페이지.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해. 변환 단층은 주로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는 곳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면서 나타난다. 천발 지진은 자주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라고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판의 경계를 다 배웠어.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직권의 변화하고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뭐 크게 화산 활동하고 뭐가 있어? 직권을 변화시키는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지진이 있다.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된다. 자, 봐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들어보냐면 여기 140페이지 14번 네. 140페이지 145페이지 14번까지. 14번 또 여기서 실력업에서는 뭐냐 151페이지 다 풀어와. 응? 알았지? 21번 22번도 풀어야 되네. 그리고 이거 다 풀어야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다음 주는 화요일날 쉬는 거지.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오는 거야? 그렇지. 목요일날 오는 거지. 너 했잖아. 보충 했잖아. 했어요. 오고 싶어 화요일날? 아니. 올 거야? 이거 가져가요. 응, 가져가. 뭐 틀린 거 맞춰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 질문해.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니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배웠던 부분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본 거야. 네. 뭔 말인지 알지? 하주야? 네. 우리 하주가